900 가능해? 가능해요. 평당 100만 원도 가능하지. 불가능해. 말이 안 되지. 100만 원은 안 되지. 최저가로 온 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최저가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코로나 이후로 경기 상황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요즘에 집을 지으면은 얼마면 될지 한번 요거를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단독주택 얼마면 짓겠니라는 제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택 설계 시장이 어떤가요? 현진팍 진단해 주세요. 자, 현진팍 진단해 주세요. 말하고 있으면 내가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주택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권이 없어요. 사실 2023 상반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 우리 예상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서로들 안 물어봐요. 다 힘드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서로 야, 너 계약했어가 신기할 정도로. 지금 제가 그 집톡이라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24명대 건축가들이 있잖아요. 다 주로 주택을 하는데 서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제로 베이스예요. 진짜로 제로 베이스예요. 그분들은 그래? 진짜로 다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주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진짜 뚝 끊긴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평균치가 있었거든요. 계속 주택은 뭐 달고 했다고 해야 되나? 한다는 게 우와. 돈 안 돼. 이게 지금 뭐 대출 받는 것도 힘든 것도 있겠지만, 보시기에는 자재값 때문에 관련돼서 좀 그런 게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제 겁을 내죠. 공사비가 뭐 예전에 뭐 집 지을 때 그래도 뭐 한 평당 600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를 찍을 때도 평당 600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 뭐 그 정도였는데, 평당 600에 가능해요. 그러면은 근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지면은 평당 450도 네, 가능해요. 맞아요. 뭐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주택 얼마예요? 그러면은 뭐 1200, 천원 우스운 얘기가 돼버린 지 오래됐고 1000 이하는 안 만나요. 신사도 1200이냐 1400이냐 한 4, 5년 전에 한 700, 650만 원 요러던 것이 저희가 도면을 새롭게 막 그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인테리어 쪽도 자재비가 뭐 그런 게 상승이 좀 됐나요? 네, 확실히 똑같이 가는 경향은 있고요. 건축이랑 금액 올라가는 비율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평당 600 얘기를 건축에서는 얘기를 하셨으면 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인테리어 얼마면 되어 있을 때 평당 200이면은 200. 기본 했어. 나오는 인터넷을 찾았을 때 뭘 좀 포기하더라도 일부분은 가능했었거든요. 욕실 정도까지 고치는 느낌이야. 그 당시에 평당 300이면 정말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하겠구나였는데, 지금은 그때 200선이 지금 한 300선까지는 넘어온 것 같아요. 30평형대 아파트가 요즘 억은 그냥 분위기더라고요. 맞아요. 하이엔드 맞네. 그렇죠. 예전 금액 기준으로는 하이엔드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이 어려운 거죠. 시기에 또 이 건축은 주택 견적 나온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있다고요? 조용히 있네. 왜 가만히 있어? 자기 깔고 가시다 이거지. 깔고 가시는 분들은 그거 설계 다 끝났어요? 아직 공사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나왔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건축주들은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시공사가 제대로 된 가격을 써서 냈는가. 맞아,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느낌이 이게 맞는 거야 뭐야. 그래서 한번 의심이 드니까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만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고. 설계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 그 설계하신 게 뭐 지금 현재 금액대로 보면은 1000만 원대? 아니요. 그래서 초반에 1차로 이제 설계를 좀 디테일이랑 챙기고 잘 하다가 결국에는 공사비랑 뭐 이런저런 규모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뺐어. 다 진짜 완전 단순하게 어디 안 나가? 지금 어디 뚫려 있는 거 아니야? 완전 단순하게 그 건축주가 원하는 규모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오티마이즈 했다. 네, 최적화된 다 뺄 거 완전 진짜 다 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정도? 그래서 8,900 정도로 해서 거기까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내려가서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일 건데 1,100, 1,200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것도 인테리어 별도로 해서 했을 때의 건축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300 얹으면 1,100이니까 1,400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2021년에서 2024년 상승 비율을 보면은 지금 이제 완만해졌죠. 2023년도에 완만해졌죠. 그게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2010년대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한 50%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감독님은 코로나 때도 인테리어 쪽 하고 계셨던 네, 건가요? 저는 제가 15년도에 혼자 나와서 사무실 차린 이후로는 쭉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한번 때는 벌었지. 인테리어는 괜찮았나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는 호황이었지 않나? 네. 아니 그때 집 근데- 많이 뜯어 고쳤잖아. 근데 그게 있어요. 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가게가 망해도 똑같이 가게는 생겨야 되는 거니 일이 끊이지 않아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프로젝트의 내용적인 퀄리티 차이가 확 줄어드는 거죠. 똑같은 집을 짓거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 안에 희망이 심겨져 있는 돈의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는 그 규모 자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제가 똑같은 가게를 차리건 집을 할 때 뭐 한 1억 쓰지, 1억 써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1억을 썼으니 나도 그 정도는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코로나 시기에는 이미 첫 미팅 때 클라이언트들이 깔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요즘 다 어렵잖아요. 저도 어려워서 얼마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2, 3천, 한 2, 30%는 빠진 금액으로 협의가 시작을 하니까 실장님 왜 그래? 아니 나는 2013년 뭐 했어? 14년부터 했는데 한 번도 건축주들이 저 돈 많아요로 온 적이 없으니까 계속 힘들었는데 코로나는 어떻게 더 힘들었나? 나중에 더 영상 힘들었죠. 봐봐 더 표정이 힘들었죠. 어땠는지. 아니 그래서 갑자기 힘들었다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영을 몇 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디자이너 만나시는 거에 벽이 별로 없으세요. 장사를 처음 하시면은 디자인은 그냥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건축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공사 담당자를 찾으시지 디자이너를 찾으시는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쪽은 특히나 이제 그런 설계는 그냥 뭐 포함해서 하는 그쵸. 개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딱 코로나 때 그게 좀 더 명확해지는 거는 장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동안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들였는데 이거에서 이렇게 덜어든 금액에 가능하겠지라는 걸로 협의를 오시니까 일이 없진 않은데 그 일에 대한 내용적인 퀄리티가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비용이 올랐잖아요, 가파르게. 그 비용이 오른 항목들이 무엇인지 좀 시멘트, 철근은 2배씩 올랐었어요. 근데 그건 수급의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좀 안정화됐고, 안정화됐다는 게 뭐? 그러니까 너무 2배씩 뛰었으니까. 지금은 그 상태 유지하고 있다. 아니요,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가재비가 떨어졌어. 예전 그래요? 금액은 아니고 네. 그거보다 조금, 왜냐면 물가는 상승했을 거니까 그 정도는 안정이 좀 1.5배 정도. 1.2 정도? 1.2?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재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올라있죠. 새우깡도 다 올랐잖아. 목재는 어때요? 목재는 그때 코로나 때 오히려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풀렸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샤시 같은 류들도 엄청 올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견적을 저희도 한번 넣어놓으면 견적서를 줬던 금액을 일주일 이상을 개런티를 못 해줬었어요. 길어야 2주 안에 계약을 안 하면 이 가격을 장담을 못 한다고 할 정도로. 자, 그럼 인건비로 들어가면 인건비는 어때요? 인건비는 진짜 엄청 올랐고 도급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당제라고요. 실제로 시공사나 그런 데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열심히 잘 안 해. 근데 도급제는 내가 100만 원이 끝내야 되니까 실수 없이 잘하려고 했지만은 지금 인건비 높으니까 뭐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공사해놓고 한번 일을 맡으면 그러니까 이런 조금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현장직으로 많이 안 가시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저는 인건비 쪽에서는 연간 2년, 3년마다 한 2만 원, 3만 원 정도씩의 인건비들이 올라가는 걸 체감은 했었는데 그렇게 과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당연히 이제 경기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 임금도 올라가야 되고 오히려 저는 그거에 맞게 설계하시는 분들의 품셈도 비교적 그만큼 잘 받을 수 있게 올라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똑같은 30만 원, 35만 원으로 하루 품을 들였을 때 기공들이라 그러시죠. 이제 이건 현장 일이다 보니까 몸에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 하루 진도가 달라지는 건데 젊은 분들이 이걸 안 하시니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계신데 그게 능률이 그만큼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소장이나 아마 건설사에서도 현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일량 체크를 한동안은 되게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2명이 이틀이면 일할 일을 지금은 2명이 4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 안 올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배가 오른 거죠.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임금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비까지 다 같이 오른 거예요. 연쇄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 오르면 저 끝단에서 실제로 건축주가 지불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인건비가 계속 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타일 기공이 요즘 35에서 40 정도를 받아가시고 조공은 한 25에서 27 정도를 받아가세요. 품셈을 쫙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기공이 뭐 150품, 뭐 조공이 뭐 300품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전체 견적서가 꾸려질 텐데 아무래도 요즘 뭐 시장에서도 이거저거 조율하다 보면은 전체 금액에서 조율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건설사에서는 이거를 채워야 되는 부분도 생기겠죠. 25만 원이 책정해 있던 조공 비용이 중국에서 어떤 비자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을 쓰게 됐을 때 예를 들면 뭐 15만 원, 20만 원의 비용 처리를 했다? 나머지 5만 원씩 모였던 150품을 가지고 절충되었던 비용들을 뭐 처리한다던가 그런 다른 내부적인 이유들도 작은 현장에서들도 분명히 있다 보니 큰 현장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뇌피셜은 좀 갖고 있어요. 작은 현장에서의 사실 고질적인 병인데 단독주택은 건축주들도 파악할 수 있는 내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갑지라고 부르죠. 원가 계산서에 보이는 이윤이 어떻게 6개월 일하는데 300만 원, 500만 원 이윤 갖고 일해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어디에 가 있냐면 그 뒤에 있는 공정별 내역서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단독주택 하나를 완수를 하려면 또 무슨 비용이 들어요? 자기네가 사전에 준비하는 비용이 있고요. 또 하자가 있잖아요. 이거를 다 커버하려면 사실은 건축주가 안 보는 거 외에도 저는 건설사는 이득을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계속 숨기게 되고 그러면 왜 올랐는지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리스크들은 지금 산업 구조에서 보면 지금 동영상도 찍어야 되죠. 사용 승인 낼 때 서류들도 더 많이 챙겨야 되죠. 네, 건설사가 해결해야 될 공사 직접적으로 쓰는 거 외에 들어가야 되는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측을 못해. 공사 시작했더니 갑자기 감리가 와가지고 동영상 이제부터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내역서에는 산출을 안 해놨는데 누군가는 뭐 장비도 갖다 놓고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은 설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보면 건설산업 구조에서 보면 시공사가 안고 가는 비용적인 문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암암리에 뭔가 숨기려고 하고 그러는 경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투명하지 않고 어디서 오르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 6개월 동안 내 공사 현장에 있으면 자기 월급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도 생각 못 하시기 때문에 이윤으로 만약에 자기 월급 300이야 6개월이면 1800이거든요. 단독주택 이윤 1800 쓰고서 계약하는 분 없을걸요? 계약 찾아보세요. 한 500 돼 있을걸? 500 돼 있어. 한 6개월에 100만 원씩 잡아놨을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견적서를 올바르게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져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가 어디서 올랐는지 이건 예전보다 내렸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할 만큼 다른 데 정확하게 기재를 못하니까 이 갑지 말고 내역서를 뭉뚱그려 놓는 그 뒤에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뭐 자재비도 오르고 뭐 시공비도 오르고 뭐 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설계비는 어떻게 올랐나요? 어떻게 올려받을? 나 이것도 한 물건이 있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인건비 베이스의 그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다 올라 있을 거잖아요. 관 베이스로 봤을 때 설계비가 공사비 한 4% 정도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0%예요 최소. 뭐 8에서 공사 12% 규모. 뭐 그렇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일이 들어오는 것도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설계비 오를 수도 없으니까 설계비는 진짜 지금 완전히 답보 상태죠. 시공비가 올랐으면은 뭐 4% 시공비에 4%를 받는다고 하면은 설계비도 어느 정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독주택은 우리가 그렇게 산정하진 않고 그냥 규모로만 또 보니까 왜냐면 예산 공사비를 지금 추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내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되는 거는 평당 만약에 1,500만 원짜리 설계를 했어. 내가 공사비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10%면은 뭐 그게 15억이었으면 1억 5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초창기에는 공사비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규모로 본다면은 그냥 뭐 30평 설계하는데 얼마 그 정도로 해서 남들은 얼마인데 갑자기 내가 나중에 덜 주면 덜 주는 게 쉬웠지 나중에 더 받는 거는 뭐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페이머스 해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기에 안 페이머스해진 거야. 억울해.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이제 건축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는 부류는 그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보통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타운하우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집을 이제 사업소 들어간다거나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라서 건축가를 끼고 하면은 어느 뭐 10에서 뭐 8에서 뭐 12 뭐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해가지고는 받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윤 소장 또 조용하다. 설계 많이 받았나 봐. 아니 제가 다른 세상이야. 조용하다. 다른 세상이야. 내가 한마디도 안 해.
이게 나는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표정인 거지. 아니요, 저도 되게 그런 고민이 든 적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래서 각자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금액대를 받으셨을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셨었는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네, 여기 전부 다 오늘 비용에 관련된 얘기들인데 가장 중요한 설계비에 대해서 언급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4%는 힘들어. 기본적인 설계야. 4% 정도면 기본적인 설계밖에 안 된다. 왜 구매는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단독주택 가능하지. 같은 경우에는 4%는 불가능한 그치.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1층, 2층 해서 다 30평, 30평에서 짓는다고 하면은 60평? 건축비만 놓고 보면은 평당 이제 한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나올 거래요. 그러면 60평이니까 6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1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6천만 원은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같은 게 한 4천만 원 정도. 60평형대 최소 4천만 원. 네. 그러면 반대로 그냥 30평형대다. 30평형이면은 최소 3천만 원. 10%라고 보면.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또 좀 다른 그레이드의 소장님. 그러니까 이분은 끼고 싶지 않아 오늘. 이분은 끼고 싶지 않아 오늘. 다른 세상이야. 너무 아래 있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라는 거야? 현진파는 제일 마지막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 이렇게 갑시다 한번. 또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기 설계비는 1분 안에 그냥 서류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 10년을 차릴 때 최소 비용 2,800만 원. 그냥 2,800원 최소 비용. 규모도 없이. 규모 인허가를 띄면 그냥 2,80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주택의 규모를 규모 상관없이. 왜냐하면 인허가를 해서 구조랑 외주비를 준다 그러면 거긴 다 최소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2,800 이하로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미니멈을 그냥 미니멈 그냥 2,800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코로나 이후로 올렸어요 저희도 3,000으로. 얼마? 200 올렸어? 200 올렸어? 200 올렸는데 그 뒤로 근데 계약이 많이 올렸다 많이 올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다. 왜냐면 나는 10평밖에 안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인허가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뭐 하는 일은 같게 되네. 하는 일은 완전 똑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정은 저는 8에서 10%예요. 저희가 얼마나 서비스를 더 디테일해 가느냐 10% 정도가 되는 거고. 8%. 3천에? 아니요 공사비에 8%. 공사비에. 공사비가 6억이다. 4천이라고 하셨는데 68에 48 저희는 4,800만 원이 기본이죠. 명쾌하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해보는 것 같아요. 용역비 그걸 낼 때는 일자로 내가 진짜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얼만큼의 일을 뭐 밀도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계산을 먼저 해보고 그거랑 그냥 건당이랑 했을 때의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실비 네, 실비 정산 정도 방식이죠.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개월수랑 추정하라면 그게 사실 정확한 거죠. 이제 20억이 되면 거의 국토부 요율을 따라가요. 국토부 요율이 이게 반비례해요. 저쪽에서 다 4%가 아니고 저쪽 10%인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계속 예를 들는데 그럼 40평짜리를 짓는다고 하면은 설계비는 어느 정도 되고 시공비는 어느 정도 되고 인허가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기타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우선은 설계비는 말씀해주신 그 정도. 그래서 보통 한 40평 주택이면 4천 정도. 네. 자 그러면 시공비는 뭐 어느 선에서 어느 선 정도? 40평이면 전 1,200이 평당 1,200. 네. 야. 왜냐하면 40평이어서 그래요. 평수가 더 커야지 이게 좀 평당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데 40평이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집이 좁은데 더 시공 비용이 더 작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시공 비용이 낮아지죠. 그렇죠. 잠깐 낮아지죠. 규모 경제예요. 규모 클수면 클수록 평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1,000만 원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800에서 900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900 가능해? 가능해요. 아니 평당 100만 원도 가능하지. 불가능해. 말이 안 되지. 100만 원은 안 되지. 종이접기로 내가 종이로 해도 종이가 인파치가 더 인테리어도 지금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00만 원이 표준이 되는 것이고 이제 1,200에서 1,500까지는 어떤 자재를 쓰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허가비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어느 정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단독주택 했을 때 개발행위만 안 하면 설계비에 인허가 비용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비는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300에서 500? 그럼 또 기타 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 조성 비용 같은 토지 것들이 조성 이제 비용. 토지 조성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그냥 100에서 200 사이는 들던데요,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감리비. 감리비. 네. 감리비도 공사비의 5%에 7% 아니었나요? 5% 3%였나요? 설계비 한 절반 정도 되죠. 감리비도 절반 안 돼요. 그치. 4%면 2% 정도 되죠. 네.
1%에서 2% 정도. 근데 이제 단독주택 정도는 이제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60평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에 따라서 아까 40평이면 이제 감리는 필요 없죠. 그래요? 법정 감리는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감리는 이제 그 설계자한테 돈을 좀 주더라도 맞게끔 해주는 게 좋죠. 그럼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0평이면 최소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지금. 이것들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같은 땅 크기에 같은 크기의 집에 같은 재료를 사용했는데 왜 집마다 비용이 달라지냐? 설계가 너무 다르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기성으로 보이는 아예 비슷해 보이는 집인데 왜 다르냐? 근데 설계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다르면 달라질 수 있고 이제 어떤 시공사가 붙냐에 따라서 그 시공사가 그 사실은 어떤 품 비용을 갖고 있는 노동자라고 표현할게요. 노동자들을 불러서 일을 하느냐에 또 다르거든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스케줄 관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그런 시공사를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겠네요. 중요하죠. 그 시공사들은 단가가 틀리고. 우려해서 얘기인데 어떤 같은 집을 한 3개 업체에 비딩을 보내면 업체가 비용이 다르잖아요. 단독주택 30평, 40평인데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중형차 한 대 값이잖아요. 건축주한테 섭불리 이 업체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을 꺼내긴 힘들어요. 힘들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용을 앞에 안 놔두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최저가로 온 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중간 정도에 최저가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3군데 받아서 가운데 있는 업체는 최소한 선택하시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상으로 하는 데는 자기네 프라이드를 지키든 자기네 그 비용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어찌됐든 퀄리티거든요. 그 비용을 내고 계약을 유지하고 하려면 그 비용이 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가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비딩을 할 때 제가 소개하는 업체 하나, 건축주가 하는 업체 하나, 2가지만 했으면 좋겠고, 정말 못 믿어보시면 한 업체 더 구해오셔야 제 입으로 더 부탁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는 비딩할 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개 정도 비교하고 될 수 있으면 중간 업체를 선택하시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중간 업체를 선택하셨던 적이 많지 않아요. 좀 안타까워요.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짓는 것이 좋을까? 지금은 뭐 2024년, 25년은 뭐 피하세요. 아니면 뭐 26년 정도부터는 뭐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시기를 좀 특정해 줄 수 있을까? 왜 눈치 보시는 거예요? 또 혼자 까먹 그러지. 다 비웃어가지고 이딴 질문을 막 그런 느낌이라서. 내가 건축주한테 만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짓는 게 제일 싸요. 나도 똑같은 답변하다. 자기가 살 집이라면 시기는 필요 없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계자랑 시작을 해서 그 공사 시기를 조율하면 되지. 어차피 설계자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시공자를 선택하기 전까지. 그래서 설계는 아니면 기획은 먼저 시작하시면 된다. 그게 제일 싸다. 근데 자기가 상업 건물이라든지 임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시기를 할 때는 좀 시기를 봐야 되죠. 그거는 이제 PF 상황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거라서. 건축주분 만나면 첫 대화고요. 아이고 그래도 그때 지으셨으니까 싸게 사신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맞아. 지금 못 지으세요 그거. 맞아.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점에서 끝내고 이제 멤버십을 해서 설계 실질 비용 뭐 그런 거를 이제 윤 소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개하는 걸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만히 있고 여기는 쭉 하시는 내역서 걸로. 한번 공개하셔도 유료 정도면은 해줘야겠어요. 보통 한 프로젝트 옵션이면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한 프로젝트 가지고 이제 6개월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직원 3명이면은 3개 프로젝트면 돼요? 그건 아니죠 또.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는